어느 날 갑자기 거울 앞에 섰는데 분명 똑같이 먹고 있는데 뱃살이 확 늘어 있습니다. 밤에는 이불을 걷어찼다가 덮었다가 땀이 비오듯 흘러서 잠을 제대로 못 자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피곤한데 괜히 짜증부터 나고 가족한테 괜히 화내고 나서 미안하고요. 이거 다 갱년기 때문이라고 그냥 넘기고 계세요? 잠깐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놓치는 게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갱년기가 진짜 무엇인지, 왜 이런 증상들이 생기는지, 그리고 지금 당장 내 몸을 지킬 수 있는 방법까지 전부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보시면 분명히 달라질 거예요. 갱년기는 쉽게 말해서 여성 호르몬, 특히 에스트로겐이 뚝 떨어지는 시기입니다. 우리 몸에서 에스트로겐은 단순히 생리 주기만 조절하는 호르몬이 아닙니다. 뼈를 보호하고 심장 혈관을 지키고 뇌 기능에도 영향을 주고 피부 탄력에도 관여해요. 그러니까 이 호르몬이 갑자기 줄어들면 온몸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신호가 오는 겁니다. 나 지금 변하고 있어라고. 대한산부인과학회 자료에 따르면 한국 여성의 평균 폐경 나이는 약 49.7세입니다. 근데 폐경이 되기 전 약 2년에서 최대 8년에서 10년 전부터 이미 에스트로겐이 들쭉날쭉하게 변하기 시작해요. 다만 10년에 가까운 경우는 비교적 드문 사례고 대부분은 2년에서 8년 사이로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 시기를 폐경 이행기 또는 주폐경기라고 해요. 즉 40대 초중반부터 이미 몸이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에스트로겐이 줄면 뇌의 시상하부가 헷갈리기 시작해요. 시상하부는 천 조절을 담당하는 곳인데 호르몬 변화로 인해 천 조절 스위치가 과민해져요. 그래서 갑자기 열이 확 올라오는 안면 홍조가 생기고 땀이 쏟아지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더워서가 아니라 호르몬이 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또 에스트로겐은 세로토닌, 즉 행복 호르몬의 분비에도 영향을 줍니다. 에스트로겐이 줄면 세로토닌도 불안정해지면서 기분이 우울해지거나 예민해지는 겁니다. 내가 갑자기 성격이 나빠진 게 아닙니다. 뇌 화학이 바뀐 겁니다. 이걸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자책을 줄일 수 있어요. 자, 지금부터 제가 말하는 증상 중에 해당하는 게 있는지 세어보세요. 첫 번째, 안면 홍조. 갑자기 얼굴이 화끈거리면서 목이나 가슴 위까지 붉어져요. 특히 저녁이나 자다가 더 심해요. 갱년기 여성에서 매우 흔하게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인데 연구와 인종에 따라 차이가 있어요. 서양 여성에서는 70-80%로 높게 보고되는 반면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여성에서는 40번연 60% 수준으로 보고되는 경우가 많아요. 두 번째, 수면 장애. 잠들기가 어렵거나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에 자꾸 깨요. 특히 식은땀이 나면서 깨는 경우 호르몬 변화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요. 세 번째, 체중 증가, 특히 복부 비만. 에스트로겐이 줄면 지방이 허벅지나 엉덩이가 아니라 배에 쌓이기 시작해요. 같은 양을 먹어도 살이 더 잘 찌는 건 의지력 문제가 아니라 호르몬 문제입니다. 네 번째, 질 건조감과 요실금. 에스트로겐이 줄면 질 점막이 얇아지고 건조해져요. 소변이 자주 마렵거나 참기 힘들어지는 것도 이 시기에 흔히 나타나요. 근데 많은 분들이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는데 이건 의학적으로 치료 가능한 증상입니다. 다섯 번째, 집중력 저하와 건망증. 나 혹시 치매 아니야? 라고 걱정했다면 갱년기 브레인 포그일 가능성이 있어요. 에스트로겐이 뇌의 기억과 집중력 영역에 직접 영향을 주기 때문에 생기는 일시적인 증상일 수 있어요. 여섯 번째, 관절 통증과 근육통. 호르몬 변화가 염증 반응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손가락 관절이 뻣뻣하거나 무릎이 쑤시는 증상도 생길 수 있어요. 위에서 3가지 이상 해당된다면 갱년기 이행기의 신호일 수 있어요. 다만 이런 증상들은 갑상선 질환, 수면장애, 우울장애 등 다른 원인으로도 나타날 수 있으니까 자가진단으로 단정 짓기보다는 산부인과나 내과 전문의를 찾아가서 정확하게 확인해 보시는 게 좋아요. 무서워할 게 아니라 지금부터 관리 시작할 타이밍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갱년기를 불편한 시기 정도로만 생각하세요. 근데 에스트로겐이 줄어드는 건 단순히 불편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뼈와 심장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게 오늘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먼저 뼈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에스트로겐은 뼈를 분해하는 세포인 파골세포의 활동을 억제합니다.
즉 에스트로겐이 있는 동안에는 뼈가 분해되는 속도보다 만들어지는 속도가 빠르게 유지됩니다. 근데 에스트로겐이 줄면 이 균형이 무너지면서 뼈 밀도가 빠르게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세계보건기구 기준으로 골다공증은 골밀도가 정상보다 2.5 표준편차 이상 낮은 상태인데 국내 데이터에 따르면 50대 이상 여성에서 골다공증 유병률은 약 15-20%, 골감소증까지 포함하면 절반 이상이 해당된다고 보고됩니다. 골절이 한번 생기면, 특히 고관절 골절이 생기면 회복이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칼슘과 비타민 D 섭취를 확인해야 합니다. 칼슘은 하루 약 1000에서 1200mg이 권장됩니다. 우유 한 잔에 약 200에서 300mg 정도 들어있습니다. 멸치, 두부, 브로콜리도 칼슘이 풍부합니다. 비타민 D는 칼슘이 뼈에 흡수되는 걸 도와주는데 음식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하루 15분에서 20분 정도 야외에서 햇볕을 쬐거나 보충제를 챙기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심혈관 건강입니다. 에스트로겐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을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에스트로겐이 줄면 LDL이 올라가고 중성지방이 증가하는 등 지질 프로필 전반이 불리하게 변하면서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HDL, 즉 좋은 콜레스테롤의 수치 자체가 뚜렷하게 낮아진다기보다는 전체적인 혈중 지질 균형이 흔들린다고 이해하는 게 더 정확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폐경 후 여성은 폐경 전보다 심장병 위험이 유의미하게 증가합니다. 실제로 심장병은 여성에게도 사망 원인 상위에 해당하는 무서운 질환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부터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을 정기적으로 체크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호르몬 치료, 즉 HRT 호르몬 대체 요법에 대해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방암 위험이 높아진다는 이야기를 어디서 들어보셨거든요. 근데 이건 조금 더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2002년에 나온 WHI 연구가 있었습니다. 이 연구 결과가 언론에 퍼지면서 호르몬 치료가 유방암을 유발한다는 공포가 생겼습니다. 근데 이후 더 세밀한 분석들이 나오면서 이 연구가 60대 이후 여성, 그것도 특정 조건의 여성에게 주로 해당하는 이야기였고 50대 초반 폐경 초기에 시작하는 호르몬 치료는 위험보다 이득이 클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자궁이 없는 경우 에스트로겐 단독 치료에 대해서는 일부 연구에서 유방암 위험 증가가 관찰되지 않거나 오히려 낮게 나타났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다만 이는 특정 연구 조건과 대상에 한정된 결과이고 모든 학회에서 확정적으로 수용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전문의와 충분히 상담한 뒤 판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북미 폐경학회를 포함한 여러 국제학회들의 현재 가이드라인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60세 이전이거나 폐경 후 10년 이내라면 금기사항이 없는 한 증상이 있을 때 호르몬 치료를 고려하는 게 이득이 클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개인마다 건강 상태가 달라요. 유방암 가족력이 있거나 혈전증 병력이 있거나 특정 심혈관 질환이 있으면 호르몬 치료가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산부인과나 내분 비내과 전문의와 상담해서 내 상황에 맞는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인터넷이나 주변 말만 듣고 결정하지 마세요. 호르몬 치료 외에도 비호르몬 치료 옵션들이 있습니다. 안면 홍죄는 특정 한구울제 계열 약물이 효과가 있다는 연구가 있고 질 건조감에는 국소 에스트로겐 크림을 사용하면 전신 효과 없이 해당 부위만 치료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어떤 증상으로 가장 힘드신지 정리해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게 첫걸음입니다. 약이나 치료도 중요하지만 생활 습관이 갱년기 증상을 정말 크게 좌우합니다. 오늘부터 바로 할 수 있는 것들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음식입니다. 에스트로겐과 구조가 비슷한 식물성 에스트로겐인 파이토에스트로겐이 풍부한 음식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대표적인 게 두부, 된장, 청국장 같은 콩 발효식품입니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콩 이소플라본이 안면 홍조 빈도를 줄이는데 일부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결과들이 있습니다. 다만 유방암 치료 중이거나 관련 위험이 높은 경우에는 전문가와 먼저 상담하셔야 해요. 복부 비만을 줄이려면 정제 탄수화물과 당 섭취를 줄이는 게 핵심입니다. 흰 쌀밥, 흰 빵, 설탕이 많은 음식은 혈당을 빠르게 올리고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서 지방이 배에 더 잘 쌓이게 해요. 현미, 귀리, 채소 위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운동입니다. 갱년기에 가장 중요한 운동 두 가지는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입니다. 근력 운동은 근육량을 유지해서 기초 대사량을 지켜주고 뼈에 자극을 줘서 골밀도 유지에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일주일에 최소 2회에서 3회, 스쿼트, 런지, 밴드 운동처럼 체중을 사용하는 운동부터 시작해보세요. 걷기나 수영 같은 유산소 운동은 심혈관 건강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도 낮춰줍니다. 하루 30분 빠르게 걷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세 번째, 수면입니다. 잠을 잘 자는 게 정말 중요한데 갱년기에는 잠들기가 힘드시죠?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기 1시간 전에 미지근한 물로 샤워해보세요. 천이 살짝 올라갔다가 내려가면서 졸음을 유발합니다. 침실 온도는 서늘하게 유지하는 게 수면에 도움이 되는데 개인차가 있어서 딱 정해진 온도보다는 본인이 쾌적하게 느끼는 서늘한 온도를 찾아보시는 게 좋아요. 특히 안면 홍조가 있는 경우라면 좀 더 낮은 온도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카페인은 오후 2시 이후로 줄이시고 스마트폰 화면은 자기 30분 전에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루틴을 만드는 게 핵심입니다. 수면의 질이 좋아지면 기분도 체중 조절도 훨씬 나아집니다. 갱년기에 오는 감정 변화 정말 힘드시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걸 그냥 성격 문제나 나이 탓으로 넘겨버리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스트로겐은 뇌에서 세로토닌 분비를 조절합니다. 세로토닌이 불안정해지면 기분이 갑자기 가라앉거나 작은 일에 눈물이 나거나 이유 없이 불안해지거나 흥미가 사라지는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이게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호르몬이 뇌에 작용하는 생물학적 변화입니다. 자책하지 마세요. 근데 이런 감정 변화가 2주 이상 지속되고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라면 이건 갱년기 우울감을 넘어 임상적 우울증일 수 있습니다. 이때는 반드시 정신건강의학과나 주치의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창피한 일이 아닙니다. 호르몬 치료나 상담 치료 또는 약물 치료가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할 수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명상이나 심호흡 연습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들이 많습니다. 하루 10분만 조용히 앉아서 숨에 집중하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복식 호흡을 3초 들이쉬고 5초 내쉬는 방식으로 꾸준히 연습하면 자율신경계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게 사회적 연결입니다. 혼자 집에만 있으면 증상이 더 심하게 느껴집니다. 친구와 걷기, 문화센터 수업, 온라인 모임이라도 좋습니다. 나와 비슷한 상황의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는 것만으로도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라는 안도감과 함께 심리적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가족에게도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나 지금 호르몬이 변하는 시기라 좀 힘들어. 이해해줘라고 한마디 하는 것, 생각보다 관계가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갱년기는 혼자 버티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내 이야기 같으셨다면 지금 당장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 해주세요. 앞으로도 4050 여성의 몸과 마음을 위한 진짜 건강 정보 과장 없이 팩트로만 전달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얘기한 것들 중에 가장 공감됐던 증상이나 궁금한 점 댓글에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 주제 정하는데 진짜로 반영할게요. 지금 이 순간부터 내 몸을 이해하고 챙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같이 해봐요.